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수 그래프 그리기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시간은 이제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플롯 명령어를 사용해서 함수의 정의역에 대한 x 값 벡터를 생성해서 원소별 연산을 이용해서 x 값 벡터에서 fx 값을 구하고 그것을 벡터 y를 생성한 다음에 플롯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정의역이 있고 y 값을 3.5 마이너스 0.5x승 코사인 6x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4의 값을 여기에 x에 대입을 해서 y 값을 도출한 다음에 그래서 x, y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두 그래프를 이렇게 동일한 그래프인데요.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2에서 0.3 0.3에서 0.3 간격으로 4, 그 다음에 y는 3.5 마이너스 0.5 곱하기 x 점 곱하기 코사인 6 곱하기 x 되겠죠. 그러면 이제 플롯 x, y 하면 자, 이런 그래프가 하나 그려지게 되죠. 자, 비교를 위해서 지금 피규어 1이니까 이거 피규어 2를 하나 열겠습니다. 자, 하면 이제 피규어 2가 하나 열리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피규어 2에다가 x를 마이너스 2에서 0.01 지금 아마 0.01로 됐어요. 0.01 자, 0.01에서 4까지 해주고 자, y를 다시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롯하면 첫 번째는 0.3 간격을 했을 때는 이게 완벽한 그래프가 안 나오는데 0.01로 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깨끗한 그래프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는 x 값을 y 함수에 입력을 해줘서 y 배열을 계산해 준 것을 xy 플러스로 그림을 그려주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래서 방금 살펴봤던 그 그래프를 우리가 자, 이런 그래프를 얻었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이런 그 레포트에 넣어야 돼요. 레포트에 넣기 위해서는 편집에서 피규어 복사가 있습니다. 카피 피규어 복사를 하면 자, 지금 여기 창에 있는 것들이 복사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뭐 한글이나 뭐 이런 데다 옮겨 놓으면 되겠죠. 자, 한글 이건 제가 뷰어라서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워드에다가 옮겨 놓겠습니다. 워드. 자, 워드가 어디 있죠? 자, 워드. 워드가 네. 이렇게 워드 파일에다가 컨트롤 V 하면 네, 방금 우리가 그 피규어 복사했던 그 복사된 그래프가 이렇게 이게 뭐 파워포인트든 한글이든 또 워드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올 때 여기 가져와서는 이게 편집이 안 되거든요.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의 선 두께라든지 X 라벨, Y 라벨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 그래프상에서 먼저 편집을 한 후에 최종적인 그래프를 카피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고 오면 쉽게 그림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fplot 명령을 이용해서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x를 넣어서 y에 대한 벡터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x, y를 그렸죠. 근데 fplot 명령어에서는 굳이 x 정의역을 이렇게 그 벡터 형태로 해서 y 벡터를 만들지 않고도 이 fx 그래프를 바로 그 펑션 형태로 함수 형태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유용한 건데 fplot 함수 이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x 정의역, 네, x 정의역과 y의 치역인데 어느 범위 내에서 구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x 범위, y 범위, 그 다음에 그 속성, 이 선에 대한 속성, 이 속성자 같은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함수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죠. 만약에 fx가 8x 제곱 플러스 5 코사인 x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8 곱하기 x 자승 플러스 5 곱하기 코사인 x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여기에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해주는데 원소곱을 근데 여기 함수를 표시할 때는 점을 찍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예, 그대로 사용하고 또 이게 굳이 x가 아니어도 뭐 z여도 상관이 없고 t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정의역이 어떤 변수든 간에 표시해도 상관없이 그 함수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x의 정의역은 x 미니멈, x 맥시멈으로 표시를 하고요. 만약에 y축의 경계도 표시할 때는 x 미니멈, x 맥시멈, y 미니멈, y 맥시멈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직접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y x제곱 플러스 4 사인 2x 마이너스 1을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바로 플롯 x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바로 x제곱 더하기 4 곱하기 사인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고요. 이것은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의 함수를 그래프를 바로 그려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데 네. 네.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자, 앞으로 매트랩이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자, x 이게 변수를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게 at하고 x가 변수다. 그래서 x의 원소 곱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더하기 4 곱하기 사인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해주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표시를 해주고 잠깐만요. 여기를 지우고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게 필요가 없네요. x가 빠졌습니다. x가. 자, 여기 x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넣어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다음 이제 매트랩 버전에서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fplot 명령어를 이런 형태로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변수를 at x로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변수를 그 함수를 표시를 해주는데 원소 곱으로 표시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콤마는 이렇게 문자열이잖아요. 이 문자열 표시를 해주는 건데 이렇게 해주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함수로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이제 정의역 부분을 표시해 주는 것 동일하게 사용한다. 앞에가 x를 먼저 정의를 내려주고 어떤 변수다 라고 내려주고 그 다음에 함수의 모양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함수의 범위를 적어주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이건 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함수는 그리면 되고요. 한 그래프의 여러 곡선을 그릴 때 우리가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 그래프의 여러 곡선을 그릴 때 먼저 플롯 명령어 속에 곡선 데이터를 나열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홀드 온, 홀드 오프를 하는 방법이 있고 라인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플롯 안에 첫 번째 데이터 그래서 x1, y1 그 다음에 그 그래프의 속성 그 다음에 x2, y2 해서 그 그래프의 속성 x3, y3에서 그 그래프의 속성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주면 세 개의 그래프를 한 번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 y는 다시 r 그 다음에 u, v 이제 u와 v를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t와 h를 그래프를 그리라. 이렇게 하면 세 개의 그래프를 같은 그래프 하나의 창에 세 개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준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하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다 지우고 자, x를 마이너스 2에서부터 0.01 4까지 하고요. y를 3 곱하기 x3승 마이너스 26 곱하기 x 플러스 6 이렇게 해주고 yd는 9 곱하기 x 2승 마이너스 26 자, 3개 두 개, 3개 YDD 이제 미분한 거죠. 그래서 18 곱하기 X 이제 Y를 한 번 미분한 거, Y를 한 번 미분한 거, Y를 두 번 미분한 거 이렇게 3개의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롯해서 XY 해서 스트레이트 라인에 블루로 표시를 해주라. 그러면 XYD 해서 대시 라인으로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주라. XYDD 해서 점선으로 까만색으로 표시를 해줘라.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동시에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면 자 파란색, 빨간색, 여기 까만색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고요. 홀드 온, 홀드 오프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해봤는데 그대로 바로 해볼까요? 자, 다시 지우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바로 플롯을 할게요. 자, 플롯 x, y 해서 마이너스 b 해가지고 하나 그림을 그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하나 그렸죠? 자, 그림을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네, 갑자기 마우스가 안 돼가지고 키보드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예제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2에서 0.01에서 4까지 고요. 일단 y는 3 곱하기 x 3승 마이너스 26 곱하기 x 플러스 6 되고
자, 그 다음에 yd는 9 곱하기 x 2승 마이너스 26 되고요. ydd는 18 곱하기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롯 xy 에서 b 이렇게 블루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하나를 그림을 그리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피겨 1이 하나 그려지고, 여기에다가 홀드 온 하고 플롯 x yd 붉은색 파선으로 그림을 하나를 추가를 하고, 자, 그리고 플롯 x ydd 검은색 점선으로 YDD를 하나를 해줍니다. 그런데 홀드 오프. 자, 홀드 온을 그대로 해주면 앞으로도 계속 이 그래프에 이제 그려지기 때문에 홀드 오프를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창에 그래프를 다중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트랩 형식 지정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이틀은 앞에서 해봤고요. 그리고 X 라벨, Y 라벨, 그 다음에 엑시스도 X 미니멈, Y 맥시멈, Y 미니멈, X 맥시멈 이렇게 해주면 X 범위, Y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X 타이트 해주면 이제 XY의 여백이 없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X 노멀 해주면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보통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해주고, 이퀄은 x, y가 동일한 그 크기로 맞춰줍니다. 동일한 크기. 그래서 정사각형 모양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도록 이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자, 그리드 온오프는 격자, 그리드 격자를 표시를 하거나 또 지우는 거. 홀드 온오프는 그래프 하나의 그래프에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사용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텍스트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했고, 우리가 안 배웠 것이 이제 G 텍스트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X, Y, G 인풋이라고 하는 여기를, 자, 이것도 안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범례를 넣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 했는데 좀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안 다뤘던 G 텍스트와 G 인풋이라고 하는 이것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프를 다시 하나 그릴게요. 앞에서 그렸던 자, 이 그래프를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다가 G 텍스트라고 할게요. 우리가 텍스트는 그 X, Y의 좌표를 넣고 그 좌표에 텍스트를 입력하는 건데, G 텍스트는 바로 여기다가 텍스트, 만약에 우리가 넣고 싶은 자, 텍스트 입력 예시, 자, 이렇게 해서 이 텍스트를 이 그래프 안에 넣고 싶어요. 그래서 G 텍스트 해가지고 엔터를 치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에 좌표가 나오고요. 그 위치에 클릭을 하면 내가 입력하려고 했던 그 텍스트가 입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고, 또 이 텍스트 뒤에 텍스트 속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크기라든지 또는 뭐 테두리 선 같은 것들을 동일하게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G 인풋은 이 그래프에서 이미 아까처럼 어느 지점에 클릭했을 때 이 지점의 X 값과 Y 값을 불러와 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특정한 위치에서 X, Y 값을 알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G 인풋입니다. 여기 G 인풋 다음에 N이 있는데 몇 개를 알고 싶으냐. 그래서 N은 1이라 하면 한 번만 찍어주고요. N이 2면 두 번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에 각각 첫 번째 찍은 건 첫 번째 출력이 되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출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X, Y 그래서 G input 한 다음에 1 해볼까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 이런
그리고 최소값, 만약에 최소값이 여기 같아. 그러면은 클릭을 하면 x, y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만약에 이걸 2로 바꾸면, 자, 여기 한번 찍고요. 여기 한번 찍고. 자, 두 번 찍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의 x값, 첫 번째 거의 y값, 첫 번째 거의 두 번째 x값, 그 다음에 두 번째 y값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찍으면 그 여러 번에 대한 x 벡터, y 벡터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G 인풋도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런 그래프 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 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범내 레전드를 했는데 그 중에서 그 위치에 대한 부분이 원래 기존에 사용했던 거랑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 위치, 여기 그 범내 위치를 여기 있느냐, 아니면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이 모서리 네 군데를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오른쪽에 위쪽을 표시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요. 입력을 하고 로케이션, 위치 정보, 그 다음에 뒤에다가는 그 오른쪽 위쪽 모서리에 있는 부분을 노스 이스트, 그 다음에 왼쪽 모서리는 노스 웨스트, 아래쪽 모서리는 노스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웨스트, 사우스 이스트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여기가 범내 이론 실험 로케이션, 그 다음에 노스 웨스트죠. 노스 웨스트니까 이쪽에 그림이 저 범내가 표시가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 이그젠플이었죠? 이그젠플. 그림이 어디 갔죠? 잠깐만요. 클리어. 이그젠플. 잠깐만요.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있네요. 노스 웨스트, 잠깐만요. 노스 웨스트, 노스 웨스트로 바꿨네요. 제가 여기서 노스 이스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이스트, 노스 웨스트, 지금 노스 웨스트고 노스 이스트로 바꾸면 저장을 해주고, 자, 여기로 바뀌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를 사우스로 바꿔주겠어요. 사우스 이스트로 바꿔서 저장해주고, 여기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웨스트는 사우스 웨스트로 저장해주면, 자,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서리에 적당한 곳을 여러분들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타이틀 텍스트 X 라벨의 텍스트 형식을 지정해주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 라벨, Y 라벨, 타이틀, 텍스트, 또 레전드, 이게 모두 다 문자를 입력하는, 그래서 텍스트 문자열 글자를 입력하는데 그때 글자의 폰트라든지 크기, 위치, 모양, 글자의 색 이런 것들을 지정해주는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텍스트의 그 속성을 바꿔주냐? 일단은 그 볼드체는 /bf 한 다음에
그 문자를 텍스트 문자를 입력을 하면 이 뒤에 있는 문자는 다 볼드체로 바뀌고요. 이탈릭체, 우리가 이게 눕혀서 표시하는 거 있죠. 이탈릭체, 이것은 /it 한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텍스트는 다 이탈릭체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로만체로 하려고 하면 /rm 하면 로만체. 그 다음에 특정한 폰트 이름을 지정하고 싶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폰트 이름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폰트 네임 해서 그 특정한 폰트 이름을 적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폰트 크기, 그래서 폰트 크기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2, 3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컬러, 그 다음에 그 컬러 이름, 이것은 뭐 블루 또 마젠타 이렇게 컬러 이름을 직접 입력을 해주면 컬러가 글자의 색이 바뀌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첨자, 아래첨자를 어떻게 표시해 주냐. 일단은 아래첨자 그 아래 밑줄 글자는 아래첨자를 표시해 주는 거고요. 아래첨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끝세 모양으로 표시를 해주는 것은 위첨자를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첨자와 위첨자를 이 밑줄과 그 다음에 꺽쇠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리스 문자를 표시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스 문자는 슬래시 한 다음에 그리스 문자의 이름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를 표시해주고 싶다. 그럼 슬래시 알파 하면 알파, 베타는 슬래시 베타, 그 다음에 감마는 슬래시 감마, 그 다음에 세타는 슬래시 세타, 파이는 슬래시 파이, 시그마는 슬래시 시그마. 그 다음에 대문자 그리스 문자는 앞에 첫 글자를 대문자로 이름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시해 주면 돼요. 여기도 델타가 대문자겠죠? 델타, 감마, 그 다음에 람다, 오메가, 시그마, 이게 다 대문자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컴퓨터에는 사실 이런 저기가 없어요. 이런 폰트가 없어서 아마 안 될 텐데 여러분들은 가능할 겁니다. 이게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폰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예제를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폰트가 바뀔 거예요. 저도 그냥 이것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를 가지고 이 그래프를 그리고 이 폰트와 또 여기 있는 위점자, 그 다음 파이로 표시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3.5 마이너스 0.5 t승, 그 다음에 여기 파이가 그리스 문자죠. 파이를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t를 이탈리체로 눕혀놨습니다. 이탈리체로 눕혀놓고, 그 다음에 네, 여기 이탈리체로 눕혔고, 이걸 다시 여기 보시면 x는 일반 그냥 라만체고, 그 다음 가로 라만체고, t는 이탈리체고, 이쪽 가로는 다시 라만체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t만 이탈리체로 하고 다시 라만체로 가로를 해주고 한 다음에 0.5까지는 라만체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탈리체로 다시 바꿔주는 거죠. 바꿔주고 그 뒤로 또 라만체로 또 바꿔주고 코사인 2 슬래시 파이는 파이를 표시해주고 또 t는 또 이탈리체로 바꿔주니까 슬래시 it 그래서 t는 이탈리체로 다시 라만체로 다시 보고 돌려주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것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CSE에서 자, t는 마이너스 2 0.005 4 이렇게 4까지 그 다음에 y는 3.5 마이너스 0.5 x 곱하기 코사인
6 곱하기 x 다 잠깐 여기도 잘못됐네요. 자, 여기가 t니까 여기가 다 t로 바꿔줘야 됩니다. t. 여기도 t. 자, t로 바꿔주시고요. 자, 플롯 여기도 잘못됐습니다. 여기가 t, y죠. t, y, t, y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려지고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에다가 이제 두 개를 해주는데 일단은 1 자유도 감쇄 진동이라고 gtext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text 자, /폰트 네임 해서 휴먼 예체 슬래시 폰트 사이즈 18 슬래시 컬러는 레드 슬래시 rm이니까 이거는 이제 그 라만체죠. 감쇄 1 자유도 진동 이렇게 해서 한번 입력을 gtext니까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놔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휴먼 예체로 안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이게 제 폰트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해를 하시고 다시 gtext 슬래시 폰트 네임 타임 나만은 아마 있을 겁니다. 타임 나만 times new 러만체는 있을 거고요. 슬래시 폰트 사이즈를 15로 하고 x는 여기를 y로 합시다. y는 자 y에 슬래시 y에 t를 it 이탈리치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라만으로 다시 한 다음에 여기를 3.5 그 다음에 위첨자에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중괄호로 해주고요. 마이너스 0.5 곱하기 0.5 슬래시 it의 t로 바꿔주고 자 t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슬래시 또 라만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라만 코사인 2 파이 it의 t 그 다음에 라만으로 바꿔주고 가로에 닫고 가로 이렇게 닫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밑에다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yt는 3.5 여기 위첨자로 바뀌었죠. 그리고 코사인 2파이 t라고 하는 것이 입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t가 이렇게 라만체로 약간 기울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X라벨, Y라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X라벨에 뭐 마이크로나 이런 것들 표시를 해줘야 되죠. 마이크로, 또 람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사용할 때도 이런 알파벳을 그리스 문자를 표시하는 것을 잘 익혀두셨다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X라벨, Y라벨, 그리고 이제 gtext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성인자 이해입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시켜주는 것도 있고요. 텍스트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래서 앵글을 바꿔주면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켜주는 거죠.
다음에 폰트 앵글, 이탈리체를 하는데 그 이탈리체의 각도를 임의로 정할 수도 있고요. 폰트 네임은 아까 보셨던 폰트의 이름,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그 크기, 그다음 폰트의 굵기, 폰트 웨이트는 글자 굵기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컬러는 텍스트의 색상을 지정해 주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배경색, 그래서 그 텍스트가 들어가는 그 배경색을 지금 현재는 투명한데 그것을 이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엣지 컬러는 테두리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라인 위스는 그 테두리의 두께를 지정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보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액시스 명령인데요. 액시스 명령 좌표축의 범위나 모양을 변경할 때 사용한다. 자, 지금과 같이 이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는데 0에서부터 16까지 그렸어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Y축을 0부터 100까지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0부터 5까지만 표시를 해줘라. 0부터 여기서는 이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표시를 해주고 여기 y는 0부터 5까지 표시를 해주라. 그러면 axis 0에서 2분의 파이 하면 x의 범위, 그 다음에 0에서 5 하면 y의 범위를 지정을 해주게 되고, 이렇게 해주면 그래프가 우리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의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는 거죠. 데이터는 물론 다른 곳에도 있지만 표시해주는 그래프를 표시할 때는 우리가 정해준 액시스에서 정해준 그래프 범위 내에서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액시스의 이제 x축 범위, y축 범위를 특별하게 지정해 줄 수도 있고, 타이트 하면 좌표축 범위 내에서 데이터 범위에 맞춰서 타이트하게 해주는 거고, 이퀄은 그 데이터 범위가 모든 방향으로 갈수록 같은 그래서 거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노멀은 이제 기본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드는 여러분들 이제 몇 번 해봐가지고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들을 다시 이제 다 우리가 처음 했던 그 예제인데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보이는 거죠. 어떤 것들이 속성이고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이제 감이 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프 편집기를 이용해서 이것을 바꿔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프 편집기를 이용하는 방식. 우리가 지금 여기 뭐 선의 굵기라든지 속성은 우리가 바로 명령어를 통해서 다 바꿔주는데,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 그래프 창에서 바로 속성을 바꿔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피규어 이그젠플을 해보도록. 이그젠플. 자, 이렇게 그림을 불러왔고요. 자, X축의 이 글자가 글자를 좀 바꾸고 싶어요. 그리고 글자 크기도 좀 바꾸고 싶고 굵기도 바꾸고 선의 굵기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화살표를 클릭을 합니다. 화살표를 클릭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곳을 더블 클릭을 해주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X축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요. X축 범위가 8에서 24, 그리고 도둠, 거리라고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스케일은 이제 선형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색과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네, 글꼴이 지금 11로 되어 있죠. 이것을 좀 크게 해볼까요? 자, 이게 이런 식으로 XY축의 글꼴을 크게 해서 조금 더 잘 보이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글꼴을 잘 보이게 표시를 해줄 수 있고요. 두께에다 굵게 이런 식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바로 자, X축도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를 여기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10부터 하고 싶다. 그럼 10 하면
Y축이 15로 했구나. Y축을 내가 200부터 하고 싶다. 자, 그러면은 200부터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을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이 그 범내 위치를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 바깥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 바깥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모서리, 센터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쉽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의 선의 굵기, 그러면 이제 선의 모양, 선의 굵기를 바꿀 수도 있고 마크의 모양도 바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마크의 크기 이런 것도 바꿀 수 있고요. 마크의 크기도 바꿀 수 있고 마크의 색깔도 바꿀 수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굵기를 바꿔주고 마크가 지금 없는데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죠. 다이아몬드 형태로 만들어 주고 그게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서 다 하면 자, 이렇게 닫아주면 이제 최종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카피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바로 그 피규어 창에서 그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져보면서 익히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것들이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